결혼식 정도 못 잡겠는데? 아 근데 진짜 이게 끝이야? 니는 이게 끝이야? 자녀 계획? 빠질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? 정 떨어진 적? 동거하면서 정 떨어진 누구야? 핸드폰 공개? 안 됩니다. 개인의 사생활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예비신부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결혼 발표를 했었잖아요. 근데 이렇게나 많은 관심을 주실 줄 정말 몰랐어요. 아니 좀 신기한데 기사도 막 조금 몇 개 나고 방송 제의까지 받았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사실 저희가 연애만 9년 했지 결혼은 또 처음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서로한테 부담이 될까봐 말 못했던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. 하지만 이제 그냥 커플이 아니라 예비부부잖아요? 그래서 오늘은 달달한 얘기는 빼고 지금까지 묻지 못했던 가장 솔직하고 가장 불편할 수 있는 질문 6가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뭐한데? 오늘은 차량 뭔데 이거? 이런 걸 묻는다고? 질문 6가지를 저 혼자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? 아니 야 이거 좀 빡센데? 뭐 우리 결혼할 사이 아니야? 각자 뭐 하든 돈? 비밀 바로 시작! 첫 번째, 각자 뭐 하든 돈. 니부터 하세요. 나? 응. 나 지금 깜짝 놀랄 수 있지. 뭐? 결혼식 정도 못 잡겠는데? 아 진짜 진지하게. 공개하겠습니다. 와 이거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. 깜짝 놀라지 마세요. 차량! 아 근데 진짜 이거밖에 없어? 현금은 이거밖에 없어. 그럼 다 어디 갔는데? 제가 쇼핑몰을 하잖아요. 그러면 재고를 항상 이렇게 쌓아둬야 돼요. 그래야 빨리빨리 보내잖아요. 그래서 제 돈은 다 쇼핑몰 재고에 투자되어 있습니다. 이제 제 통장 잔고를 공개하겠습니다. 난 현금 많이 없어. 전 현금이 와우! 보이세요? 890만 원, 약 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.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전에 원래 했던 일이 부동산 경매에 있었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번 돈은 전부 다 부동산에 있습니다. 맛동산. 그래서 제가 현금이 많이 없습니다. 지금은. 더 설명해야 되나? 뭐 설명할 금액이 아니어가지고. 그렇지. 아, 근데 진짜 이게 끝이야? 니는 이게 끝이야? 뭐 돈을 보고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어가지고 애초에. 이래서 이런 재정 상태라는 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게 3년을 잡은 것도 있습니다. 결혼이라는 게 뭔가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뚝딱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. 맞아. 저희 양가 부모님도 아무리 친하다고 한들 다시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고 상견례라든지 저희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의논하고 하는 게 결혼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았습니다. 심지어 지금 나이가 제가 26, 민지가 26이에요. 아직 돈이 많이 없을 나이는 맞습니다. 열심히 하면 되죠, 여러분. 2번째. 와 개빡센데? 자녀 계획? 네,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로서 빠질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근데 니는 아기를 안 낳고 싶었지 않아? 일단 첫 번째 이유, 그 아기 낳는 게 너무 무서워. 그럴 수 있지. 그 이유가 가장 컸어. 그리고 아기를 막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자식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. 어쩌다가 생각이 바뀐 건데? 저희가 우유 커플 집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? 그때 지구를 봤는데 너무너무 길은 거야. 뭔지 알지?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한 엄마 마음이 느껴졌달까?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몇 명? 저는 딱 2명. 2명이나? 왜냐면 안 낳을 거면 안 낳지, 낳을 거면 2명, 이런 마인드. 어허. 제가 여동생이 있거든요. 어릴 때는 진짜 많이 싸웠는데 성인 되고 나니까 진짜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?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제 자식도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혼자는 좀 외로울 것 같아. 제가 먼 미래에 만약에 자녀계획이 있다면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는 민지 의사고, 제가 만약에 낳는다면은 2명을 낳고 싶습니다. 사실 저도 제 형이 있거든요. 근데 난 성별도 좀 정해져. 성별은 남자 2명. 나도! 이유가 나도 남자 2명. 나중에 딸을 낳았는데 내가 막 진짜 엄청 이뻐하면서 키울 거 아니야. 딸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갔을 때 남자친구랑 손잡는 모습이라든지 막 남자친구가 생겼대. 그러면은 진짜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남자 2명. 근데 이게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. 성별은 원할 수 있다면 아들 2명. 잘 키워봐야겠죠? 네. 3번째는
정 떨어진 적. 정 떨어진 적? 동거하면서 정 떨어진 적이 있는지. 네 있어? 니부터 얘기해. 뭐야? 장난이고 정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. 아 진짜 진지하게 없고 근데 충격받은 일이 한 번 있긴 있어요. 야 뭔데? 야 그거 말하면 안 돼! 저희 좀 많이 충격받았어요. 제가 저번에 똥을 싸려고 변기 뚜껑 컵을 열었거든요. 근데 똥이 한가득 있는 거야. 진짜 거짓말 안 하고. 소똥 산 거 마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똥이야 하면서 민지한테 얘기를 했죠. 아치똥이래. 근데 아치똥을 진짜 수없이 많이 치웠는데 이거 그냥 아치똥이 아니야. 그러면은 지금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. 전 지금 똥을 안 쌌고 그럼 똥 범인은 딱 한 사람이라는 건데 맞습니다. 여기까지.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똥까지 본 사이. 이거에 비해 약한데? 이게 뭔데? 저는 정 떨어진 것보다 조금 화난 거. 저희가 집안일 담당이 있어요. 저는 집안에서 하는 빨래나 설거지 이런 거, 원형인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예요. 제가 빨래를 하는데 너무 많아요. 원영이가 이 옷도 있고 운동 갈 때 옷도 있고 그러면 하루에 2벌 세트가 나오는 거잖아요. 이게 진짜 다행인 거 뭔지 알아? 뭔데? 건조기가 있는 거. 저희 본가에는 건조기가 없거든요. 다 빨래 건조대에 널어요. 그걸 하나하나 넣는다고 생각해봐. 최악이야. 최악이긴 하네 진짜. 저희 엄마가 저희 더 처음에 동거할 때 했던 말이 있거든요. 원영이 빨래 엄청 많을 거라고. 제가 본가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빨래를 해주셨으니까 뭐 제가 물론 한 적도 많지만 네 빨래가 진짜 너무 많다고 민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. 하루에 운동을 무조건 가다 보니까 일반 사복 한 벌 거기에다 운동복까지 나오니까 진짜 엄청 많긴 많습니다. 이건 죄송합니다. 진짜 화나요. 요즘에 역할 분담을 똑바로 수행하지 않습니다. 그냥 세탁기 안에 놔두고 건조기 돌렸잖아요. 거기서 제가 꺼내서 입어요 맨날. 예 그렇습니다. 이건 나만 손해본 이 질문인데?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서 4번째. 핸드폰 공개? 나 할 수 있어. 나는 어차피 일 카톡밖에 없어. 저는 안 됩니다. 왜? 개인의 사생활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는 장난이고 됩니다. 저 핸드폰 뭐가 없어요. 보자. 지난번에 롯데월드에서 민지가 휴대폰 잃어버렸거든요. 그때도 민지가 제 휴대폰 가져갔어요. 전 그래서 그만큼 상관없습니다. 인정?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은데? 사실 저희 비밀번호도 똑같아가지고. 근데 뭐 없습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만큼 오래 만났으면 오히려 뭐 서로의 작은 일상 부분까지 다 알기 때문에 사실 뭐 숨길 게 없어. 그럼 이거는 빠르게. 다음 5번째. 숨겨왔던 비밀? 지금 얘기하면 다 지켜주는 걸로 약속. 지켜주기 약속. 이렇게 용서하는 걸로. 그래. 니부터 하세요.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거든요. 뭐길래? 제가 사실 엄청 대단한 큰 취미가 없어요. 근데 유일한 게 아이 쇼핑이거든요. 할 말 많습니다. 오케이. 다 용서. 여기서 아이 쇼핑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나도 모르게 사버려요. 그래서 택배가 조금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. 제가 인정하시나요? 매우 인정합니다. 봐주기로 하셨죠 오늘? 오케이. 택배가 오면 근데 야 잠깐만 니 그거 전부 다 뭐 브랜드에서 줬다며. 제 비밀이 바로 그겁니다. 이게 뭐야? 라고 원영이가 항상 물어보면 뭐 단순 선물로 선물 보내줬어 브랜드에서. 아니 뭐 광고야 이렇게 하고 제가 다 넘겼거든요. 사실 제가 다 쇼핑한 진짜로? 거예요. 와 다는 아니고 조금 몇 개는 좀 그렇다 이거지. 비율이 그러면은 비율까지 물을 필요 없고. 와 그럼 너무한데 진짜 진지하게? 봐주기. 그만 좀 사세요. 다음 저 차례. 얘기해봐. 저도 좀 숨겨왔던 비밀이 많습니다. 없다며. 니도 없다며. 저는 사실 비밀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좀 건강한 취미를 민지 몰래 숨겨왔던 건데 어떤 거냐면 제가 다음 편 영상에서 아마 군대 관련해서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. 양쪽 십자인대를 수술했어요. 이 좀 젊은 나이에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격한 운동을 사실 하면 안 돼요. 지금 제 무릎 상태에선. 왜냐면 조금만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에 물이 차서 제가 걷기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. 요 며칠도 자꾸 무릎 아프다 그래놓고. 축구 때문에 십자인대 파열됐는데 민지 몰래 축구한 적 많습니다. 야 이거 봐줘야지. 이건 아니잖아. 이거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잖아. 그렇긴 한데 돈을 쓴 것도 아니고 격렬한 스포츠를 제가 좀 즐기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런 운동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. 근데 사실 병원에서도 하지 말라고 해요. 양쪽 십자인대 파열됐으면 또 파열될 확률이 높다고, 위험하다고. 어떻게 양쪽이 파열될 수 있죠?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. 하자 영서. 근데 진짜 축구한 적 엄청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민지한테 막상 가서 무릎 아프면은 계단에서 발 잘못 뒤졌다 막 이러면서
아픈 척하고 사실은 뒤에서 축구 몰래 있는 거죠. 제가 최근에 쇼츠에 그 영상 있잖아요. 후라이팬 들고 축구 가지 말라는 영상. 그거 진짜예요. 민지가 심의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는데 진짜 유일하게 진짜 싫어하는 게 축구입니다. 맨날 축구를 하면은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싫어해요. 아픈데 왜 해? 이런 많이 있는 거죠 그냥. 다음 거 가시죠 빨리. 다음 거 가시죠. 이제 마지막이에요. 용납 못하는 점. 절대 용납 못하는 점. 서로한테. 공감 못하는 점? 나는 네가 이러는 거 절대 용납할 수 없어. 저는 있어요. 뭔데? 근데 좀 많이 말했던 거야 평소에. 저희가 동거를 하잖아요. 동거를 하면서 생긴 거예요. 평소에 저희가 싸울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화나서 얼굴을 보기 싫어질 수 있잖아. 그렇지. 그렇다고 각방 쓰지 않기.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같이 자는 거. 맞습니다.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야. 왜냐면 한 번 뭐 거실에 침대 나와서 자. 그러니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된다니까. 그러다 나가서 본가 가서 자고 온다고 한다니까. 그러면 진짜 싸우는 거지 더. 그럼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. 아 죄송. 그래서 제가 싸워도 매일 같은 한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일어나면 그 풀려 있어요. 저는 용납 못하는 점. 내로남불이나 집착을 엄청 싫어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집착이냐면은 사랑하는 애인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아요. 근데 일일이 약간 엄마가 아들 가르치듯이 그 간섭이라 해야 되나? 그런 간섭과 집착은 너무 싫습니다. 민지는 물론 그런 게 없지만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습니다. 제 가치관과 맞지 않아요. 그게. 이게 끝이요. 우리는 뭐 서로 잘 지키는 거네 그럼? 연애를 9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헤어지지 않은 비결 중 하나가 서로 집착을 안 해요. 서로 어느 정도 일상을 이런 것들을 막 공유하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되 이제 과도한 집착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좀 뜬금없긴 한데 저희가 지금 만난 지 9년이 됐잖아요 거의. 근데 솔직히 17살에도 100일 됐을 때 우리 나중에 꼭 결혼하자 뭐 하자 막 이러는 거 기억나지? 그랬던 말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현실적인 이런 질문들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믿기지 않습니다. 밥 먹자 이제. 에? 결론이 그렇게. 결론이. 근데 님 집 치우기 담당 아니에요? 집 치우 네가 마. 이 집 환경이 지금 편집자님 이렇게만 불러 해주세요. 자 따라오세요. 오늘 밥은 뭐야? 오늘 밥 없는데 뭐 먹고? 네가 제육볶음이랑 미역국 해준다며. 제가 제일 잘하는 요리가 있거든요. 제육볶음이랑 미역국 가시죠. 재료 준비했어요? 아니요. 그러면 뭘 해준다는 건데? 장 보러 가야 돼요. 장 보러 가야 된다고? 네. 야 봐봐리 여기 CD. 또 브랜드에서 협찬 보여준다니 뭐니 또 이 말 하네요. 하나는 내가 산 거네. 이거 오메가 3 오케이. 필요하잖아.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. 그런 거 찍으면 안 되지. 뭐 다 안다며. 야 나만 따라와. 사실 매번 요리할 때마다 저렇게 하긴 했습니다. 근데 거기 뭐 사야 되지? 고기 뭐 사야 되냐고? 이걸 저한테 물으면 아니 네가 좋아하는 거 물어보는 거다 내가. 평소 어떤 게 좋았는지. 저는 목살 아니면 삼겹살로 하겠습니다. 네. 돼지가 돼지를 고름. 이거 하면 돼? 응. 근데 그쪽이 잘 아신다면서요. 왜 자꾸 저한테 물으세요? 취향이 어떤지 묻는 거야. 자꾸 그런 거. 잘 아는 거 맞아 진짜? 이때까지 내가 잘 해줬잖아. 근데 해줄 때마다 진짜 맛있긴 했습니다. 보고 만들면 저도 잘할 것 같은데요. 집에 오면 이 흰둥이를 반겨줘야 됩니다. 네 개인기 보여줘. 배 까는 거. 아줌마, 일단 내가 잘 아는데 미역을 불러야 돼. 제가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? 옆에 있으면 오히려 짐인가요? 아니요 노래 불러주세요. 춤 춰주세요. 니 추는 거. 벤치프레스. 방금 또 휴대폰 봤지? 아니 이거는 안 봤어. 미역 불른다는 걸 뭔가 네 머리에서 나온 지식이 아닌 것 같은데. 에? 야 나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.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. 그 다음 뭐냐면 뭔데? 펀치. 이런 모습이 귀여운 겁니다 여러분. 일단. 서툴지만 밥 해주려고 하는 모습. 24,000원, 15,000원 사 먹는 게 나아요. 비록 이렇게 요리는 잘 못하지만 해주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얼마나 귀엽습니까? 언제까지 해? 이거 맛이 어떤지 먹어봐봐. 이거 보세요! 간은 아직 안 봤는데. 불쇼는 원영이 담당. 우리 민지 공주님이 하신 미역국이랑 제육볶음 맛 평가를 해보겠습니다. 맛있어. 네? 맛이 맛꿀맛이에요. 맛꿀맛. 개 맛있음. 감사합니다.
맛있는데?